시청자 여러분, 해주보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가격 하락, 대출 총량 감소, 모기지 금리 급등, 위기의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5개월 연속으로 현금 금리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개선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이 금리 인상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를 넘어서 3%까지 올리게 된다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RBA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평균 모기지 상환액이 월 144달러가 또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를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석했을 때 80만 달러 모기지론에 대한 평균 상환액은 4월보다 1000달러가 증가한 4300달러 이상이 예상이 된다. 4월부터 지금 금리를 몇 번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만 달러 같은 경우는 금리를 0.5% 올릴 경우 한 달에 약 200달러 정도 모기지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서 9월까지 왔으니까 5달 동안 200달러가 증가했기 때문에 4월 비교해서 9월 달에 모기지 상환액이 1000달러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4월에는 얼마나 냈겠습니까? 약 3000달러 정도를 모기지 상환액으로 냈는데 불과 5개월 사이 안에 1000달러가 증가를 해서 4300달러 이상을 모기지 리페이먼트로 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의미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지 않는다라면은 앞으로 2개월, 3개월, 4개월 시간이 더 흘러갔을 때 이 모기지 리페이먼트 금액이 80만 달러 모기지 론 기준으로 해서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시기인 건 맞죠. 그렇게 되면은 생활비 이런 면의 부담감, 압박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모기지에 대한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내가 이 모기지 페이가 가능하겠다라고 싶은 사람은 이걸 감소하면서도 부동산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주택에 대한 모기지를 받아서 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이건 좀 아니다,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투자 시기를 좀 늦추거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은 그 모기지 금리가 정점에 이를 시기인 2023년 중반기쯤에 그 주택 첫 구매를 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장 냉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표들을 분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계청에 들어가 봤습니다. 호주 통계청에서 나타내는 자료, 랜딩 인디케이터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호주 대출 총량이 8.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는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줄어들게 되고, 대출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시장에 투입되는 자본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비즈니스 컨스트럭션의 35%나 감소를 했습니다. 보통 그냥 하우징이나 이런 쪽은 좀 감소가 덜 했는데, 왜 컨스트럭션이 이만큼 감소를 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우징 오너 오크피어라는 이제 실거주자 그런 대출 같은 경우는 19빌리언인데, 19빌리언은
저번에 작년 분기가 아니라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19조 정도가 이제 대출이 됐었고요. 인베스터리라고 해서 내가 그 집에 실거주하지 않지만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9빌리언, 9조 정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로 실제 거주하는 것보다 더 감소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실거주하는 것보다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좀 어려울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컨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건축을 하는 것이 마이너스 35%나 감소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공장을 더 짓고 이러는 활동을 줄인다, 지금 경기가 좀 냉각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뭐 인플레이션의 이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 이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도 전에 대비해서 2020년 7월달 대비해서 지금 완전 마이너스로 이렇게 감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엄청나게 하락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다가 마이너스의 정점이 오는 시점이 있겠죠.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거용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제 7.4% 새로운 대출, 뉴 론에 대한 것이 이제 감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스트럭션하고 새로운 거주에 대한 대출, 새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대출이 5.9%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전 지역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그 작은 도시들이 있죠. 타스마니아나 이런 농촌 동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같이 하락의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출에 대한 대출 하락폭이 크지 않았는데, 뭐 뉴사우스 웨일스나 아니면은 이런 빅토리아 같은 굉장히 큰 도시들은 그 새로운 대출에 대한 하락이 굉장히 컸다. 8조 정도에서 6조 정도까지 하락한 모습, 그리고 7조에서 한 5.5조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도시가 이 대출금 하락이 큰 이유는 대도시의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그 집값이 떨어질 때도 이런 소도시에 비해서 그 떨어지는 폭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적 부분들을 딱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느 부분이 좀 더 그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가, 그것도 자신이 속한 것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출자, 그리고 오너 오커피어,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 집에 산다라는 퍼스트 홈 바이어의 비율이, 그것도 첫 집이죠. 첫 집을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 집에서 산다, 그 사람들의 비율이 또 감소를 했더라고요. 보통은 퍼스트 홈 바이어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도 다른 대출에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그 first home buyer dwelling ratio마저 굉장히 하락을 했다. 그래서 넘버로 따지면은 이게 한 31%에서 지금 20%까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있어서 굉장히 순종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시그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위기의 시나리오가 바로 모기지 금리가 너무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대출 총량, 실거주 투자든 아니면은 투자용 부동산이든 아니면은 오너 퍼스트 바이어,
투자든 간에 모든 투자가 다 감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호주 부동산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그때 그 이후의 시간 가운데에서 부동산을 샀을 때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주보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